입춘이 지났는데도 2026년의 2월 바람은 여전히 칼끝처럼 매섭습니다. 옷깃을 여며봐도 파고드는 한기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저녁이네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가족 하나 없는 한 청년에게 6년 동안 사장님이라고 불리던 남자가 이제 더 이상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라며 내민 서류에 대한 사연입니다. 과연 그 차가운 종이 한 장에는 어떤 진심이 담겨 있었을까요? 오늘 사연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한 시청자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25년 2월의 새벽, 연희동의 좁은 골목길은 채 녹지 못한 눈들이 얼어붙어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낡은 패딩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목도리를 칭칭 감아도 정수리를 파고드는 새벽바람은 여지없이 살을 내놓은 듯하죠. 제 이름은 한진우입니다. 올해로 25, 흔히들 말하는 자립준비 청년입니다. 18살에 보육원의 무거운 문을 나서며 세상에 홀로 던져진 이후 제게 가족이란 단어는 사전 속에나 존재하는 차가운 글자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제가 도착하는 곳은 연희동 삼거리 귀퉁이에 자리 잡은 낡은 국밥집 강간의 국밥입니다. 문을 열면 밤새 식어있던 공기 위로 커다란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뽀얀 김이 제일 먼저 저를 반겨줍니다. 그리고 그 김 너머에는 늘 무뚝뚝한 표정으로 뼈를 고고 계시는 강 사장님이 계시죠. 올해로 60을 넘기신 사장님은 제가 보육원을 나온 직후 배가 고파 기웃거리던 저를 거두어 주신 분입니다. 사장님은 참 투박한 분입니다. 왔냐? 한마디가 아침 인사의 전부고 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청춘이 아주 늘어지게 잠만 자는구나 라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죠. 하지만 제가 감기 기운이라도 있는 날이면 귀신같이 알아채시고는 국밥 속에 고기를 2배는 더 넣어주시고 주머니에 슬그머니 비타민 음료를 쑤셔 넣어주시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이 식당의 가장 오래된 알바생으로 지내왔습니다. 2026년의 서울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독 더 차가운 도시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무엇이든 주문할 수 있고 무인 점포가 가득해 누구와 말 한마디 섞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이지만 아플 때만큼은 그 기술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군요. 지난달 독감이 심하게 걸려 고열에 시달리던 날이었습니다. 눈앞이 노랗게 변하고 숨쉬기가 힘들어 혼자 응급실을 찾아갔을 때 간호사가 내민 태블릿 PC 위로 보호자 성명과 연락처라는 칸이 저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텅 빈 하얀 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을 뒤져봐도 적어 넣을 이름 석자가 없었거든요. 결국 지인 칸에 사장님의 번호를 적으려다 바쁜 가게 일을 생각하며 다시 지우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적지 못한 채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는데 차가운 수액이 혈관을 타고 들어올 때마다 제 인생이 꼭 그 투명한 수액처럼 아무 색깔도 흔적도 없는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다음 날 헬쑥한 얼굴로 출근한 저를 보고 사장님은 평소보다 더 크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놈아, 몸 하나 건사 못하면서 무슨 돈을 벌겠다고 기어나와? 네가 무슨 철인인 줄 알아? 아프면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옆집 사람이라도 붙잡고 도와달라고 해야 할 거 아냐? 미련 곰단지 같은 놈. 사장님의 욕 섞인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그저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할 곳이 없어서 그랬어요 라는 말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내뱉지 못하고 걸레질만 했죠. 사장님은 그런 저를 한참이나 쳐다보시더니 혀를 한번 쓱 차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눈발이 날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의자를 올리고 있는데 사장님이 식당 구석자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평소 보지 못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사장님은 담배 한 대를 피우려다 말고 제 앞에 서류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입양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제 이름과 사장님의 이름이 낯선 서류 위에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다 뭐예요? 사장님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려 주방 쪽을 보시다가 이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의 거친 말투 대신 2월의 찬바람을 녹일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진우야,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을 많이 했다. 네가 그날 응급실에서 보호자 칸 못 채우고 앉아 있었다는 소리 듣는데 내 마음이 꼭 가시로 찔린 것처럼 아프더라고. 내가 너 6년 동안 지켜보면서 너를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다. 근데 세상 법이라는 게 참 고약하더라. 내가 죽으면 내 국밥집을 너한테 주고 싶어도 네가 내 아들이 아니면 다 세금으로 뜯기고 남남이 된다더라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은 투박한 손으로 서류를 제 쪽으로 더 밀어내셨습니다. 더는 사장님 소리 듣기 싫다. 이제는 네가 어디 가서 아플 때나 수술해야 할 때 보호자 칸에 내 이름 석자 써주고 싶어서 그래. 너한테 짐 되려고 이러는 거 아니다. 나도 이제 늙어서 내 뒤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데 네만큼 믿음직한 놈이 어디 있겠냐. 진우야, 이제 그만 혼자 버티고 내 옆으로 와라. 나랑 진짜 가족하자. 눈앞이 뿌얘지더니 서류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사장님은 제 어깨를 거칠게 한 번 툭 치시더니 당신의 눈시울도 붉어진 채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18살에 보육원 문을 나설 때 저를 배웅해 주던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진우야, 세상은 차가워도 진심은 어디에나 있단다. 그 말을 6년이 지난 2025년의 2월 연희동 국밥집 테이블 위에서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핏줄로 엮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보호자 칸을 기꺼이 채워주고 싶은 마음의 온기라는 것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한자 한자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갈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울컥 올라왔습니다. 한진우라는 이름 옆에 이제는 법적으로도 그리고 마음으로도 저의 아버지가 될 강성필이라는 이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25살의 겨울,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제 인생의 보호자를 만났습니다. 그날 밤 사장님과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마주 앉아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사장님은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라며 억지를 부리셨고 저는 그 호칭이 너무 어색해 자꾸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밥집 안의 공기는 여전히 쿰쿰한 육수 냄새가 가득했지만 밖에서 불어오는 2월의 찬바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켜줄 커다란 울타리가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보호자 칸엔 누가 적혀 있나요? 혹시 그 칸이 비어 있어 외로운 밤을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2026년의 겨울은 여전히 시리고 아프지만 잘 둘러보면 우리 곁에는 사장님의 투박한 국밥처럼 따뜻한 진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2월이 지나면 곧 봄이 올 겁니다. 연희동 삼거리 국밥집에도 조금은 다른 봄바람이 불어오겠죠. 오늘 퇴근길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 보호자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혹은 내가 네 보호자가 되어줄게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춤추게 합니다. 지금까지 김 작가의 라디오 사연이었습니다.